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진로가 정해져 있었어요. 아빠가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워낙 어릴 때부터 입버릇처럼 저에게 그러셨어요. 우리 딸은 나중에 커서 아빠 회사 물려받을 거지? 싫어. 나는 공주님이잖아. 우리 딸은 영원히 아빠의 공주님이지. 원래 공주님은 아빠의 성을 지키는 거야. 공주가 성을 지킨다고? 그럼? 그래서 저는 아빠가 매일 궁전으로 들어가는 상상을 했어요. 그때까지 아빠 회사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조금 자라서 가본 아빠의 회사는 상상 속 낭만과는 전혀 상관없는 도시 속의 건물이었죠. 처음엔 맥이 탁 풀리면서 이건 내 꿈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빠를 본 순간 그 모습이 낯선데 멋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대표님 그러면서 아빠를 따라다니는 모습마저도 그렇게 근사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빠의 회사를 물려받는 걸 꿈으로 삼았어요. 언젠가는 내가 꼭 대표님 소리를 듣고야 말겠다고 생각했죠. 대학도 경영학과로 갔고요. 공부를 더 할까도 했는데 엄마와 아빠의 뜻이 달랐어요. 가서 공부 더 하면 좋지.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글쎄. 그거 뭐 하기만 더 있으면 뭐해? 당신은 대학원 졸업하고 유학까지 다녀왔잖아. 그건 아버지 뜻이 그랬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셨어. 학벌이 약해서 부하 직원들한테 무시도 많이 당하셨다고 하더라고. 그 덕에 당신은 무시 안 당하잖아. 근데 뭐 이제는 학벌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야. 중요한 건 실전이지. 내가 유학까지 마치고 아버지 회사 임원으로 들어오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뭔지 알아? 뭔데? 아버지가 생각보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는데 내가 회사 운영을 밑바닥부터 전혀 모르더라고. 내가 부하 직원들한테 무시를 안 당했다고? 아버지랑 같이 일하던 부하 직원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내가 그걸 모른 척하고 밑바닥부터 배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아빠는 제가 학벌보다 밑바닥부터 직접 경험하고 성장하길 바라셨어요. 그러면서도 저에게 맞는 선택을 하라고 응원해 주셨죠. 결국 저는 아빠의 뜻을 따라 회사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빠의 회사니까 아빠의 뜻을 따라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 결과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정체를 숨긴 채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더니 사회생활의 밑바닥을 다 경험하게 됐죠. 회식 자리에서 숟가락 놓는 것부터 온갖 잔심부름도 제 차지였어요. 저는 경험이라 생각하고 구말 없이 다 한 거였는데 어느 순간 호구처럼 취급받고 있더라고요. 어이, 신일. 네, 대리님. 나 지금 옷에 커피 쏟았어. 세탁소에 좀 맡기고 와. 네? 왜? 회사 일이 아니라서 안 입고? 아닙니다. 근데 세탁소가 근처에 없는 걸로 아는데. 1시간 뒤에 회의 시작이니까 그 전까지 맡기고 와서 회의실 세팅하는 거 알지? 네. 야, 근데 너 표정이 왜 그래? 우리 때는 기라고 하면 바로 기였어. 저랑 몇 살 차이도 나지 않는 대리였어요. 커피 쏟은 재킷을 들고 세탁소를 찾아 뛰어다니는데 진짜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말단의 고충을 느끼는 것도 후에 직원 복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또 하루는 그 대리님이 또 본인이 가야 하는 외부 일정을 저에게 넘기더라고요. 별거 없으니까 네가 갔다 와. 그래도 현장인데 제가 혼자 가도 될까요? 현장 직원이랑 소통해서 보고서만 쓰면 되는 일이잖아. 그냥 입 다물고 좀 해. 네. 어차피 옳은 소리를 해도 듣지 않는 선배였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말단 직원이 현장 상황에 대해서 뭘 모를 수 있었겠어요. 다행히 현장 직원이 착해서 알아서 이것저것 다 말해주더라고요.
덕분에 대리급은 돼야 알 수 있었을 현장에 필요한 질문을 다 알게 됐죠. 막상 가보니 재밌어서 욕심이 나더라고요. 좀 더 둘러보고 가도 괜찮을까요? 예, 그럼요. 근데 저는 다음 일정이 있어서 같이는 못 다닐 것 같은데. 당연히 볼일 보셔야죠. 저 혼자 보고 조용히 가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혼자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어쩐지 이상한 소리가 한 번씩 반복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때였어요. 거기에 누구 있으면 피하세요. 박스 무너집니다. 너무 놀라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떡하지 하고 위를 올려다본 순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박스가 우르르 무너지며 제 위로 덮쳤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웬 남자가 묻는데 처음엔 의사인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의사는 아니고요. 현장 직원인데 박스에 깔리셨길래. 설마 저를 구해주셨어요? 네. 남자가 민망해하며 머리를 긁적이는데 팔부터 얼굴까지 여기저기에 치료를 받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아니, 어떻게 거기서 절 구하셨어요? 혹시 피하라고 외친 분도... 네, 혹시 사람 있을까 싶어서 외치고 가봤는데 깔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뛰어들었죠 뭐. 용기가 굉장하시네요. 덕분에 살았어요. 혹시 그 순간이 기억나세요? 상자가 쏟아지는 걸 보면서 너무 놀라서 기절했던 것 같아요. 말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여기저기를 움직여보게 되더라고요. 어디 부러진 데도 없는 것 같고. 네, 타박상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빨리 구해주신 덕에 산 것 같아요. 아닙니다. 현장 직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박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본사에 보고하면 엄청 혼나겠네요. 보통은 사람이 없는 시간이라 옮기는 직원도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 직원이 제 친구거든요. 최대한 제가 얘기는 잘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제 목숨도 살려주셨는데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날 저는 그 남자에게 연락처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수척해져서 돌아오니까 엄마가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너 꼴이 왜 이래? 현장 갔다가 실수가 좀 있었어. 누구랑 갔는데? 내가 담당해서 갔어. 너 같은 말단 직원을 혼자 현장에 보냈단 말이야? 그 일로 저를 매번 부려먹던 대리는 크게 혼이 났어요. 그 후로는 저에게 함부로는 못하더라고요. 그 사이 저는 저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과 여러 번 만나 밥도 먹고 드라이브도 가는 사이가 됐습니다. 사람이 순박하니 계산이 없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몇 년 뒤 그 남자와 결혼했어요. 남편은 가난한 집 아들이었지만 시어머니도 너무 순박하고 착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남편이 가난한 건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엄마는 자란 환경이 너무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걱정하셨죠. 그러나 아빠는 남편이 제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기꺼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네 할아버지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하신 분이잖아. 당장 가난한 건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렇게 자기 몸을 던져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남편은 저에게 정말 잘했어요. 오죽하면 엄마도 두 손 두 발을 다 드실 정도였죠. 결혼 허락을 받을 겸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대게를 발라서 전부 제 그릇에 놔주는 겁니다. 보다 못한 엄마가 그랬어요. 자네 먹으라고 차린 거야. 많이 먹어. 어머니, 정말 맛있습니다. 맛을 알긴 알아. 전부 제 입에만 넣어주는 것 같은데. 너무 그러지 마. 엄마인 나도 그렇게는 안 키웠어. 솔직히
이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저는 배불러요. 그의 말에 엄마는 혀를 찼고 아빠는 굉장히 즐거워하셨어요. 우리 딸이 아주 사랑꾼을 만났네. 아빠가 남편을 칭찬하기에 저도 기회다 싶어 말했죠. 아빠, 이 사람 내근직으로 올 방법은 없을까? 우리 신혼집은 본사 근처인데 현장은 집에서 너무 멀어. 솔직히 말해 기대하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아빠가 워낙 공정한 분이시기도 했고 저도 말단부터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제가 상자 더미에 깔리는 사고를 겪은 후 엄마는 대리가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눈치채셨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그 대리를 지방으로 보내주든지 저에게 높은 직급을 주라고 했지만 아빠는 모든 것을 절차대로 진행하셨어요. 대리는 경위서를 썼지만 그대로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때 일로 한동안 아빠와 대화도 나누지 않으셨지만 회사 일에 있어 아빠는 일말의 양보가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뭘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래. 다음 주부터 본사로 출근해. 저도 남편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진심이야? 당연히 진심이지. 아니지, 당신이 웬일이야? 뭐든 다 공정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일단 기회를 주는 거야. 좋은 자리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본사에 자리 하나 마련해 주는 거야 할 수 있지. 대신 잘 못하면 바로 다시 돌려보낼 거니까 제대로 해야 할 거야. 아버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겠습니다. 남편과 같이 출근하니 출근길도 소풍길 같더라고요. 그러나 남편은 부담감도 큰 듯 했어요. 여보, 표정이 왜 그래? 나랑 같이 출근하는데 신나지도 않아? 신나지. 에이, 표정이 그게 아닌데? 아버님이 주신 기회잖아. 내가 잘 못할까봐 걱정돼서 그래. 하여튼 우리 신랑 별 걱정을 다 한다. 아빠가 뭐 대단한 자리 준 것도 아니잖아.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한테는 절호의 찬스지. 이게 다 당신 덕분인데 내가 당신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잖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편하게 해. 일단은 적응부터 잘하고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되지. 그렇게 남편을 어르고 달래 본사 출근을 했는데 남편이 일을 꽤 잘하더라고요. 저는 아빠에게 부탁해서 일 좀 더 시켜봐달라고 했고 아빠도 직접 일을 시켜보시더니 회사 경영에 재능이 있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부탁했어요. 아빠, 나 이제 대표 자리 욕심 안 나. 왜? 너 우리 회사 대표 되는 게 꿈이었잖아. 우리 신랑이 더 잘하면 신랑이 했으면 좋겠어. 그럼 난 사모님이잖아. 진짜 공주처럼 살면 되지? 아빠는 못 말린다며 웃었고 결국 남편은 대표 자리에 올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좋기만 했는데 얼마 안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아빠의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아빠가 갑자기 아프자 엄마도 기운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친정에 가서 엄마도 돌보고 아빠도 보고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즘 퇴근하는 남편을 맞아주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보니 남편에게 미안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오늘 언제 퇴근해? 이제 가려고. 어떡하지? 나 친정인데. 편하게 있다가 와. 아버님 아프신데 딸인 당신이 곁에 있어드려야지. 나도 가고 싶은데 내일 출장이 있어서. 아니야, 올 거 없어. 당신은 쉬어. 걱정 말고 천천히 오라는 남편에게 고마웠지만 요즘 너무 집을 자주 비운 것 같아 미안하더라고요. 엄마에게는 미안했지만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남편한테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고 싶었거든요. 막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저 앞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걷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 건가 싶어 급히 내리려고 했지만 엄마가 싸준 반찬이 너무 많았어요.
전부 챙기고 보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미 보이지 않더라고요. 반찬을 이고지고 걷는데 문득 남편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과 같이 가려고 서둘러 걷던 저는 불현듯 들려온 대화 내용에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혼하려고? 그래도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까지는 데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 여자는 어쩌고. 넌 걔가 더 좋다며. 기다리겠지. 막말로 나 이제 회사 대표잖아. 지가 안 기다리면 어쩔 거야?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더라고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일개 직원이었던 남편을 아빠한테 부탁해 대표 자리에 앉혔더니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주식까지 매수하려고 했죠. 남편이 사채업자 김할머니에게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순간 김할머니가 말했어요. 미친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면서 할머니가 남편의 뺨을 때린 순간 내가 나타나 남편을 반 죽여놨어요. 여보, 당신 왜 이래? 저는 남편이 얼마 전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준 한정판 명품 가방으로 남편의 머리며 등을 내리쳤어요. 남편은 머리를 감싼 채 바닥에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말 왜 이러냐니까? 당신 지금 뭐 하려고 했어? 사채업자한테 돈 빌리려고 했어. 그 돈으로 뭐 하려고? 뭐 하긴. 우리 식구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지. 뭐가 어쩌고 어째? 우리 식구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다고? 그럼 내가 왜 그랬겠어? 아버님이 나한테 대표 자리만 줬지 주식은 안 줬잖아. 우리 아빠가 옳았던 거지. 당신이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아빠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왜 못 믿어? 내가 사위인데. 하긴 당신도 날 못 믿는데 아버님이 날 어떻게 믿겠어? 그래서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건 뭔데? 나온 주식 사겠다는 게 뭐가 잘못이야? 내가 주식 사서 입지를 확실하게 하겠다는데 당신은 왜 이러는 건데?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잖아. 일이 잘 되고 나서 말하려고 했지. 당신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그래? 그렇다니까. 당신 나 못 믿어?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회사 완전히 먹어서 당신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나 이미 사모님 소리 듣는데? 그리고 당신도 이미 알겠네. 우리 아빠 주식을 누가 받았는지. 남편의 표정이 굳더라고요. 그래. 당신도 나한테 말 안 했잖아. 아버님 주식 받은 거. 안 할만 하니까 안 했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행복하려고 주식을 사려고 했다. 좀 이상하네. 나랑 행복하고 싶은 거면 굳이 사채업자까지 끌어들여서 이럴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최대 주주는 나인데. 설마 내가 당신을 쫓아내기라도 할까봐?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도 날 못 믿는 거네. 그러면서 왜 나한테만 믿어달래? 여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당신 아니면 누굴 믿어. 근데 나도 내 힘으로 해내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지. 대표 자리도 아버님이 주신 거고 주식도 당신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달라고 하지 그랬어. 순간 남편이 눈을 빛내더라고요. 줄 거야? 줄까? 그럼 나야 좋지. 내가 주면 사채업자한테 돈 안 빌릴 거야? 그럼. 근데 여보, 나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그건 몰라도 되고. 그럼 일단 가자. 그럼 나 일단 여기 김할머니랑 얘기 좀 하고 갈게. 어쨌든 빌리기로 했었는데 그냥 가기도 그러니까. 오늘 안 빌리면 다시는 못 빌릴 수도 있어. 김할머니,
저랑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럼 얘기하고 나와. 저는 모른 척 밖으로 나가는 신용을 했어요. 그리고 문을 닫지 않은 채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죠. 할머니,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그래도 저만큼 빌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봐, 내 소문 듣고 온 사람이 내 손이 얼마나 큰지도 모른단 말이야? 제발 시간을 좀 주세요. 아니, 좀 전에 와이프랑 한 약속은 어쩌고? 남편은 목소리를 낮추더니 속삭였어요. 와이프는 무슨, 돈 빌려서 주식만 매수하면 이혼할 거예요? 그래? 아니 왜? 최대 주주인 와이프한테 잘 보여서 나쁠 게 없을 텐데.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요. 지겨워서 같이 못 살겠어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보니까 와이프기가 장난이 아니구만. 와이프가 안 된다고 하면 결국 못 빌릴 거잖아. 그냥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래. 진짜, 이거 보세요. 침대에서 자네랑 누워있는 이 여자는 누구야? 나한테 이런 걸 왜 보여주는데? 제 진짜 애인이에요. 뭐?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 사진이라도 나한테 보내놓으면 모를까. 이 사진을요? 왜요? 나도 믿을 구석이 있어야 기다릴 거 아니야? 그 정도 보증도 없이는 못 기다리지. 지금 내 돈 기다리는 인간들이 줄을 서 있는데. 알겠어요. 보낼게요. 근데 이 사진 진짜 세상에서 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유출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당신 같은 인간 바람 피운 사진을 유출할까? 저 우리 회사 대표예요. 아시잖아요. 허울뿐인 대표? 주식도 없는 사람이 무슨 대표? 그냥 월급 사장이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이 나이까지 별의별 인간을 다 봤는데 당신은 딱 그릇이 나와. 그냥 그 여자 정리하고 와이프한테 딱 붙어 살아. 그렇게 살면 평생 편하게 살 텐데 왜 딴 그릇을 차려고 해? 제가 얼마나 서러운지 모르셔서 그래요. 가난한 남자가 부잣집 딸내미랑 결혼까지 했을 때는 사랑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었어요. 처음부터 제가 다 계략을 세워서 만난 거예요. 멍청해 보이는데 그런 머리가 있다고? 참. 저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치밀하고 영리한 놈인데요. 제가 집사람이 우리 현장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창고 들어가는 걸 미행했어요. 그 다음에 친구랑 짜고 일부러 상자를 와르르 무너뜨렸죠. 아니, 대표 딸내미가 혼자 창고를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그때는 회사 사람 중 누구도 그 사람이 대표님 딸인 거 몰랐을걸요? 그 사람 신분 속이고 말단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자네는 어떻게 알았는데? 제가 본사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집사람을 보는데 집사람이 교복 입고 대표님 손잡고 가는 걸 본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네 보기보다 똑똑하네.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제가 며칠 뒤에 다시 빌리러 올게요. 그때였습니다. 김할머니가 큰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사실 확인 다 했지? 어쩔래? 바로 저에게 들으라는 얘기였죠. 제가 다시 들어가자 남편은 너무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김할머니, 왜 이러세요? 너 다 들었지? 네, 할머니. 잘 유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당신 입으로까지 확인하니까 이제 정말 확실해졌네.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유도라니. 내가 당신이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 뭐? 할머니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연락해 줬으니 알았지? 뭐라고요? 아니, 김할머니가 우리 와이프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말했잖아. 내 돈 기다리는 인간들이 한둘인 줄 아느냐고. 그중에 자네보다 잘난 사람이 수두룩해. 자네도 내 소문 듣고 왔잖아.
이 어깨 큰 손이라고. 그렇긴 하지만 설마 당신도 김할머니한테 돈 빌린 적 있어? 난 그럴 필요가 없었지. 우리 할아버지 아빠 덕분에. 갑자기 김할머니가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그 노인네 참 대단하지. 처음에 나한테 왔을 때만 해도 거짓골이었는데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요? 아주 거짓골로 와서는 나더러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난 그때 엄마한테 이 일을 배우고 있을 때였는데 엄마가 자리에 없었거든. 그래서요? 뭘 그래서야. 거지한테 줄 돈 없으니까 나가라고 했더니 눈을 부릅뜨고는 그러더라. 당신 나한테 이렇게 말한 거 후회할 거라고. 내가 뭐가 될지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고. 당신은 기껏 해봐야 사채원 물려받겠지만 나는 기업을 세울 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래서 네가 지금 뭐가 있냐? 나는 돈이라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패기도 있고 내 사업을 성공하게 할 자신이 있다. 당신은 돈 말고 뭐가 있냐고 하더라고. 돈이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서. 돈도 주인을 만나야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거다. 이러는데 아이고 기가 차서 진짜. 결국 빌려줬잖아. 그거 빌려주고 엄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엄마가 그놈이 못 갚으면 네가 갚을 거냐 그러면서 얼마나 화를 내시든지.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했는지 아니?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놈은 갚을 거라고 했어. 갚는 정도가 아니라 대성에서 우리 집에 손님을 물어올 거라고 했지. 그리고 내 말은 사실이 됐어.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랑 평생 지기셨잖아요. 그랬지. 아휴, 그 사람이 그렇게 빨리 갈 줄 알았나. 내가 오죽하면 그 사람 보내고 일을 관뒀잖아. 재미가 없더라고. 지금도 기억나요. 할머니가 종종 우리 집에 오셨던 거. 아니, 잠깐만. 둘이 이렇게 친하다고? 당신이 알다시피 내가 부잣집 딸이잖아.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알아온 분들이 꽤 많아. 아마도 당신이 필요로 하는 인력 대부분이겠지? 뭐? 그래서 말인데 당신 그 친구라는 사람 얼마 전에 연락됐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 당신이랑 짜고 나 꿰었다며. 현장에서. 아, 당신 그 얘기 들렸어? 안 들렸어도 결국 들었겠지. 할머니가 나한테 전해주셨을 테니까. 당신이 돈 빌리러 왔다는 것도 바로 전해주셨어. 김할머니, 이러면 안 되죠. 대회비라는 게 있는데. 웃기고 있네. 난 어차피 장사 접은 지 오래야. 내가 다시 문 연다고 하면 줄 설 인간들이 더 많아. 뭐가 아쉬워서 사내 비밀을 지켜주겠어? 더더구나 내 30년 지기 손녀 남편이 나한테 거금의 사채를 빌리겠다는데 사실 확인은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얘 할아버지도 사업 초기 자금 외에는 나한테 돈 빌리러 온 적이 없어. 그만큼 돈이 넘치는 집안인데 그 집 사위가 나한테 돈을 빌린다고 하니까 이상하지. 아무래도 안에서 금이 갔으니 밖으로 새는 거겠지 싶더군. 남편은 할 말을 잃은 채 잠시 조용하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아까 들은 거 그냥 내가 돈 빌리려고 한 헛소리야. 당신 알잖아. 내가 당신 말고 누가 있겠어. 그러자 김할머니가 남편에게 전송받은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럼 이 사진은 뭐고? 아 진짜 할머니! 어우 사진이 아주 잘 나왔네. 아 여보 이거 다 합성이야. 요즘 합성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다 알잖아. 그래? 그럼 사자대면 한번 해볼까? 뭐?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남편의 상간녀와 친구가 들어왔어요. 남편은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아니, 두 사람이 왜...
친구는 안 다치고 저 여자도 안 와봐? 아까는 합성이라더니. 어? 그게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뭐? 아는 사람? 어젯밤에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너 조용히 안 해? 이게 다 누굴 위한 건데? 이게 날 위한 거라고? 도대체 넌 여길 왜 온 거야? 이 자식아, 넌 또 왜 온 거고? 너 내가 다달이 돈도 보내줬잖아. 대표된 다음부턴 연락 끊었잖아. 그건 바빠서 그런 거고. 이제 들켜도 상관없다는 거 아니었어? 난 돈 나올 통로가 필요했을 뿐이야. 야, 넌 내가 준 돈으로 술 먹고 노름하고 지금껏 준 돈만 해도 얼만데. 네 와이프가 돈 준다고 해서 왔어? 뭐? 당신 저 자식한테 돈 썼어? 그럴 돈이 있으면 나한테 쓰지. 왜 저딴 놈한테 돈을 써? 왜 쓰겠어? 진실을 알려고 쓴 거지. 설마 다 불었어? 다 불었어. 네가 그때 일부러 네 와이프한테 상자 밀어버리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래도 대표 딸인데 잘못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어차피 네가 못 가지면 남이 가는 것보단 낫다며. 차라리 뭐가 좀 잘못되면 자기한테 오기 더 쉬울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너 그 얘기를 우리 와이프한테 다 했다고? 사실이니까. 무슨 헛소리야, 씨. 그러자 남편의 친구가 녹음본을 틀더라고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밀려니까. 너 진짜 미쳤어? 이러다 사람 잡아. 당장 안 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몰라. 너 이거 만약에 성공하면 평생 나한테 갚아. 뭐가 어떻게 되든 난 잘릴 거 아니야. 알았다고. 책임진다고. 녹음기를 끄자 남편의 얼굴이 귀까지 빨개졌더라고요. 잘 들었지? 여보. 그쪽도 말해봐요. 이 사람이랑 정확히 어떤 사이라고 했죠? 애인이요. 결혼을 약속한 애인. 재혼이겠지. 나랑 이혼하고 결혼을 약속한 애인. 맞아요? 회사 다 먹으면 저한테 온다고 했어요. 솔직히 안 믿겨서 당신이 그 회사를 어떻게 갔냐. 당신 장인어른이 사실상 주인 아니냐 그러니까. 곧 돌아가실 거라고 하던데요. 병가 시어머니가 주차장에서 하는 얘기를 들은 후 저는 모든 정황을 찾아 나섰어요. 상간녀를 찾아서 사실을 불개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 친구 얘기도 알게 됐죠. 남편이 상간녀에겐 안 한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김할머니에게까지 연락을 받은 거였죠. 남편이 상간녀와 재혼할 생각인 건 진심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빠가 곧 돌아가실 거라는 얘기를 한 건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야, 너 조용히 안 해? 이 마당에 뭘 조용히 해? 당신 와이프, 당신보다 훨씬 똑똑하고 치밀해. 모든 걸 다 알고 왔다고. 나한테 상간녀 소송한다는 거 겨우 무릎 꿇고 빌었어. 상간녀 소송 결과랑 별개로 평생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나는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다고도 했다고. 나는 당신보다 당신 와이프가 더 무서워. 당신이 말해. 이 여자한테 한 말 뭐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아빠가 곧 돌아가실지 안 가실지. 아빠는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한 소리지. 아니,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당신이 대표 자리 물려받자마자 아빠가 알아놓은 게. 그런 게 없다니까, 씨. 그래, 내가 친구랑 짜고 당신 꿰었어. 당신이 좋아서 그랬어. 그게 뭐 죄야? 그리고 저 여자, 그래, 내 애인 맞아. 근데 그냥 재미로 만났어. 말로는 뭔 소리를 못해. 당신이랑 헤어지고 결혼하자고 했어. 당신은 같이 산 나보다 저 여자 말을 더 믿어? 나는
내가 들은 걸 믿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랑 어머니랑 하는 소리 들었어. 어머니도 알고 있던데? 이 여자? 어? 당신이 어머니하고도 그랬잖아. 나랑 이혼하고 저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그러자 상간녀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남편을 보더라고요. 그 말 진심이었어? 야, 너 왜 나를 못 믿어? 내가 너 호강시켜주겠다고 했잖아. 너 그럼 어제도 나 속인 거야? 나는 무서워서 그랬지. 당신 와이프가 나한테 겁줬다니까? 그래도 날 믿었어야지. 당신이 무슨 힘이 있는데? 그래봤자 바지 사장 주제. 상간녀의 말에 김할머니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유, 얘, 네 덕에 재밌는 구경한다. 할머니, 죄송해요. 좀 시끄럽죠? 뭐가 죄송해? 내가 부르라고 했잖아. 하여튼 끼리끼리 논다더니 서로 못 믿고 무시하고 그런 것들끼리 만났으니 신뢰가 어디 있겠어? 그냥 뒀어도 파국이었겠는데. 아무튼 아가씨, 당신은 빠져. 친구, 당신도 할 말 없으면 빠지고. 이제 부부끼리 해결해. 제3자 사자가 껴서 뭐해?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친구가 손을 들더라고요. 내가 사다 줬어요. 뭘요? 제가 자기 장인한테 먹이겠다고 구해달라고 한 게 있었거든요. 아마 차로 다려서 드렸을 거예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이야? 아니야. 저 알코올 중독자 말을 믿어? 내 말을 믿으라니까. 나한테도 증거가 있어요. 내가 사서 영수증도 갖고 있고 저 녀석한테 갖다 준 것도 다 찍어놨으니까. 야, 너 대체 뭐야? 나한테 돈 받으면서 증거를 만들고 있었다고? 널 뭘 믿고. 나도 살 길은 만들어 놔야지. 이것 봐. 살 길 만든 덕에 돈이 나오게 생겼잖아. 그래서 너만 살겠다고? 남편의 친구는 그 자리에서 증거를 저에게 넘겨주었어요. 회사에서 드린다고 했으니까 CCTV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튼 고마워요. 그럼 입금해 주시는 거죠? 입금... 그걸 해드려도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에? 그때였습니다. 대기 중이던 형사들이 뛰어들어왔어요. 남편과 친구는 그 자리에서 잡혀갔죠. 남편은 허무한 얼굴로 끌려나갔고 친구는 뻔뻔하게 소리치더라고요. 이 아줌마야, 지금 날 속인 거야?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지. 아무리 시켜도 그렇지. 결국 상자를 넘어뜨린 건 당신 손으로 한 거잖아. 우리 아빠한테 먹인 것도 당신 손으로 샀다는 거잖아. 당신은 공범이야? 그제야 남편의 친구도 상황이 파악된 듯 했어요. 두 사람이 끌려나간 뒤 상간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죠. 남편은 상간녀가 정말로 좋았을지도 모르지만 저 여자는 분명 아니라는 것을요. 제 표정을 본 김할머니가 물으셨어요. 허망하지? 네. 남편은 겨우 저런 여자를 사랑한 거였네요. 좋은 집안에 장가가서 남아도는 게 돈이었을 테니 그 돈으로 뭐 사주고 퍼붓고 했겠지. 기가 차서. 어떻게 저한테 접근한 것부터 해서 다 계력일 수 있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 끼쳐요. 더 문제는 그 방법이 사람을 해칠 수도 있었다는 거야. 네가 차라리 잘못되면 자기가 갖기 쉬울 거라니. 너 사람 보는 눈 좀 더 키워야겠다. 네. 헐씨고. 아유, 농담한 건데 또 시무룩해졌네. 할머니 말씀이 틀린 게 없잖아요. 저 사람 보는 눈 없었던 거 맞고요. 저런 사람을 믿고
아빠한테 대표 자리까지 주라고 했으니. 네가 주라고 했어? 네. 아빠는 원래 저한테 주고 싶어 하셨는데 저 사람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저 사람한테 맡기고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히 살아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원래 함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거야. 너한테는 원래 주어진 것이었으니 양보도 쉬웠을 수도 있어. 이참에 네가 가진 것들을 다시 돌아봐. 당연하다고 여겼던 건 없는지. 앞으로 누굴 만나든 네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게 뭔지도 생각해야 해. 정말 그러네요. 네가 굳이 잘못한 게 있다면 사람 잘못 본 건 아니고 솔직히 그것도 맞잖아요. 아휴, 속이려고 달려든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겠니? 나도 못해. 좋은 사람이 붙어주면 감사한 거고 안 붙어주면 이렇게 고생도 해보는 게 인생인 거야. 할머니도 속은 적 있어요? 내가 돈 장사하면서 떼먹힌 돈이 얼마인데? 정말요? 당연하지. 그래서 네 할아버지가 나한테 귀한 인연이었던 거야. 그 사람은 처음 결심 그대로 약속을 지켰잖아. 그런 사람이 흔할 것 같아? 생각해보니 흔하지 않네요. 그럼 나는 운 좋게 네 할아버지를 일찍 만나서 이 사업도 키울 수 있었어. 하지만 그 후로 만난 것들은 하나같이 날 실망시켰지. 그때마다 나한테 소주 사준 게 네 할아버지야. 네 할아버지 돈 그렇게 많아도 술은 소주만 마셨다. 그러셨어요? 제 옆에선 술 드신 적이 없어서요. 네 할아버지는 술은 입에도 안 대는 사람이었지. 내가 좀 버려놨어. 사람이 인간미가 없다고. 맨날 나 혼자 마시느냐고 푸념하니까 입에 대는 척은 해주더라. 그래도 그 다음부터는 찔끔찔끔 한 잔 정도는 같이 마셔주더라고. 근데 신기하네요. 아빠한테 들은 대로라면 할아버지가 종종 아빠랑은 거나하게 취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 사람 술세. 나한테만 그런 거야. 어쨌든 내가 자기 와이프 외 외간 여자잖아. 행여나 실수할까봐. 그래서 그랬겠지. 와, 그렇게 친하셨는데도 정확한 선이 있었네요. 이걸 내가 네 할아버지한테 배웠잖아. 그 선이 중요한 거다. 어떤 관계든 간에. 아, 내가 이혼만 3번 한 거 아니? 네? 그건 몰랐어요. 나는 늘 3번의 기회를 줬어. 그리고 그때마다 정확히 일러줬어.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때 이번에도 약속을 어기면 이혼하는 거니까 서류 작성하라고 앉혀놓고 시켰어. 그렇게 3번 이혼하고 나니까 결혼 생각도 없어지고 편하더라고. 그 선이 확실하셨던 거네요. 그 선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지금껏 내 영양분만 빨아먹는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며 살았겠지. 사람은 말이야. 에너지를 아껴야 해. 그래야 진짜 쓸 수 있을 때 확실히 쓸 수 있어. 그날 김할머니와의 대화는 저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어요. 그 길로 친정에 갔더니 아빠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셨더라고요. 아빠, 괜찮아? 도대체 내가 얼마나 잠들어 있었던 거야? 아빠가 뭘 먹었는지 알아냈어. 내일 바로 병원 가자. 더 확실한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뭘 먹었다고? 그게 뭔데? 아니지. 도대체 누가 나한테 그런 걸 먹였는데? 혹시 그 사람이 아빠한테 건강에 좋은 차라고 권한 거 있었어? 네 신랑 말하는 거야? 있었지. 몸에 좋은 거라고. 순간 아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설마 그 녀석이야? 저는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여나 숨겼다가는 아빠가 또다시 그 사람에게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아빠가 버럭 소리쳤어요. 당신 김 집사 오라고 해. 김 집사는 벌써 퇴근했지.
갑자기 김 집사는 왜? 당장! 김 집사는 부모님 집의 살림 전반을 책임지는 중년의 여자분이었어요. 김 집사님이 오자 아빠가 바로 묻더라고요. 이서방이 준 차, 그거 어딨어? 예? 그건 제가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따로 챙겨드리라고 하셔서. 이서방이 그러든가? 예. 당장 가져와. 예? 나한테 먹인 건데 왜 못 가져와? 어디다 숨겼어? 숨기다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절대 아니죠. 진짜 아니에요. 당장 안 가져와? 결국 김 집사님은 아빠 앞에서 남편이 준 이상한 가루를 가져왔고 그 가루 역시 증거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가루 나 말고 다른 식구들한테 먹인 적 있어 없어? 단언컨대 없습니다. 이 대표님은 밥에도 넣어서 주라고 하셨는데 절대 안 그랬어요. 차로만 드렸어요. 저도 좀 이상하긴 해서요.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이상했으면 말을 했었어야지. 이 대표님이 신신당부하셔서요. 그냥 건강에 좋은 거니까 비밀로 드리라고. 나중에 건강 좋아지셔서 신기해하시면 본인이 다 말씀드릴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었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말 안 들으면 이 대표님이 저 자르겠다고 하셔서요. 엄마는 기가 차 있어요. 아니, 이서방이... 아니지. 그 자식이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을 자르겠어? 김 집사, 혹시 뭐 다른 거 받은 거 아니야? 예? 빤하잖아. 그게 아니고서야 왜 힘도 없는 그 인간 말을 들어? 지금 김 집사가 무슨 일을 한 줄은 알아? 당신 내 남편 저 세상 보낼 뻔했어. 사실상 그놈이랑 한패였던 거야. 김 집사는 무릎까지 꿇고 울었어요. 아유, 사모님, 절대 한패 아니에요. 좀 받은 건 있었어요. 명절이라고 명품 가방도 사주고 그래서 그냥 인간적으로 부탁하는 건가 보다 생각했어요. 다음날 김 집사는 해고됐어요. 물론 엄마는 김 집사를 아주 의심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모르고 했을 거야. 근데 왜 잘랐어? 아무튼 찝찝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퇴직금은 챙겨줬어. 잘했어. 그래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대. 당연히 그래야지. 진짜 기가 차서. 네 남편, 아니, 그 자식을 어떻게 해야 하니? 일단 해임해야지. 죄에 대한 대가는 법대로 받을 거고. 그 정도로 속이 풀리겠어? 이혼도 해야지. 너 무슨 그런 당연한 소리를. 내가 이래서 자라온 환경이 너무 다른 남자는 불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더 신중했어야 했어.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에 너무 집착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무것도 못 봤어. 됐어. 네가 자책할 게 뭐 있어. 그런 자식 잊어버려. 잊힐까? 당연히 잊히지. 시간이 원래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도 아빠 잘못되기 전에 알아낸 게 얼마나 다행이야. 진짜 그래. 그 사람이 이런 일까지 했다는 거 알고 심장이 다 철렁했어. 대체 내가 누구랑 산 건지도 모르겠더라고. 그랬겠지. 나도 이렇게 기가 차는데 너는 오죽했겠니? 결국 남편은 재판을 받았고 지금은 감옥에 있어요. 물론 감옥에 가기 전에 이혼은 마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면회를 하러 갔는데 저를 보면서 울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눈이 돌았었나 봐. 왜? 당신이 사랑했던 그 여자가 당신 안 찾아왔어? 사랑은 무슨... 내가 그냥 미쳤었던 거지. 내가 당신 말고 사랑하는 여자가 어딨어. 왜? 사랑하던데.
회사 갖고 대주주까지 됐으면 나 버리고 갔을 거잖아. 말도 안 돼. 내가? 절대 아니지. 눈물은 닦는 게 어때? 좀 역겹다. 여보, 당신이 왜 그래? 당신 정말 티 없이 맑은 사람이었잖아. 그럼 내가 내 아버지까지 해치려고 한 사람한테 역겹다는 소리 정도도 못하니? 아니지, 그래도 우리 부부였잖아. 그래, 나 부잣집 딸내미라 돈 걱정 없이 자랐고 티 없이 맑았다. 그런 나를 속여서 결혼해서 대표까지 돼본 소감이 어때? 정말 행복했지. 나는 그때가 그리워. 날 속일 수 있었던 시간이 그립다. 여보, 왜 이렇게 삐딱해? 당신 이런 사람 아니잖아. 안 그랬던 나를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지. 여보, 이제 우리 부부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 해임됐어. 뭐 그랬겠지. 설마 그 얘기 해주러 왔어? 그거 아니면 우리가 볼 일이 뭐가 있겠어? 우리 아빠가 전해달래. 2번 다시 그 얼굴 들이댔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해주겠다고. 아버님 너무하시네. 가만 보면 사채업자랑 친구도 하시고 좀 이상하신 것 같아? 네가 감히 우리 아빠를 이상하다고 해?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혹시 조폭이랑도 친구이신 거 아니야? 친구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면 우리 앞에 한번 나타나 보던가. 그럼 알게 되겠지 뭐. 그게 전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참 영양가 없고 불필요한 대화였죠. 그런데도 마무리는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다음 시작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네요. 그 사이 저는 다시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빠한테 다시 말단부터 일해야 하냐고 물으니 아빠가 막 웃으시더라고요. 괜히 말단으로 보냈다가 이상한 놈만 만나고 그냥 경영 수업하자. 그리고 기분 전환도 할 겸 유학도 다녀오는 게 어때? 언제는 밑바닥부터 굴러야 한다더니. 공부가 더 체질이면 공부하라고 했잖아. 너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잖아. 머리도 좀 식혀야 할 거 아니야. 머리 식히러 머리 터지는 유학을 가라고? 그렇게 머리를 채우는 게 너한테 더 나을 수도 있어. 가서 바쁘게 공부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서 저는 유학을 다녀왔고 다녀와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 자리는 확정은 아닙니다. 아빠가 실력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시네요. 저 역시 욕심은 없어요. 지금은 몸을 다시 회복한 아빠가 경영에 다시 복귀하셨거든요. 얼마 전에는 집에서 제 귀국 파티도 열렸어요. 그 자리에는 김할머니도 오셨죠. 할머니, 여전히 정정해 보이셔서 정말 좋아요. 보기에만 그래. 걸음걸이도 몇 년 전보다 훨씬 무거운걸? 그런데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히 와야지. 내 30년 지기 손녀가 새 출발을 하는 자리인데. 네? 누가 들으면 저 재혼하는 줄 알겠어요. 너 그 정도에 뭐라더라? 요즘에 스펙. 그래. 너 정도의 스펙이면 뭐 재혼이라고 할 것도 없어. 이참에 지난 결혼은 싹 잊고 결혼도 새 출발해. 유학 가서 마음에 드는 남자는 없었어?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연애는 해야지. 저는 저를 아껴주시는 어른들 사이에 끼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즘은 비로소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일을 통해 당연히 주어진 것인 줄 알았던 것들의 소중함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전보다 더 저에게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어요.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조만간 가족여행도 가려고요. 개성 강한 엄마 아빠를 모시고 여행을 가려니 눈앞이 캄캄하긴 한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엄마 아빠랑 즐거운 추억 많이 쌓고 오려고요.